본격적으로 오늘 국감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의 1라운드 상대는 이번에도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감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행안부 이제 좀 관심이 당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를 더 이렇게 하시는 들어가 분이니까 있습니다. 뒤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예.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 분이에요. 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국회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회는 당연히 뭐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장관님께서 행안부를 좀 설득해가지고 금년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심사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예.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그렇다고 예의지. 했습니다. 지금 예.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아까는 국회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예. 그때 그런 국회에서 생각이 계세요? 물론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장관님 구미에 맞는 것은 잘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아까 김의겸 위원님처럼 좀 이렇게 정권에 부담되거나 이런 거는 자세도 이러시고 민주당이 여러 한동훈 장관 탄핵 사유 중에 자세, 태도 논란,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예의다. 박범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요 보면 굉장히 유명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 예. 저 먼저 저 대답을 하면 아마 이제 저게 이제 그 의회에서 입법부의 의원님들이 행정부의 이제 수장들을 데려다가 말하자면 이 의정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름대로의 어떤 입법부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 예. 그렇게 보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중에는 예의다라기보다는 그런 게 이제 관행적이다 아니면 좋은 태도다라고 이게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솔직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태도가 좋지는 않았어요. 야당이 봤을 때. 야당이 봤을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듯한 모습들을 분명히 일부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별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는 않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다. 물론 이제 오늘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많이 그래도 좀 나름 성숙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논외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언론의 취재 스토킹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결국에는요 한동훈 장관이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유명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유명세라도 그렇다고 미행을 당하는 것도 그건 옳지 부적절하죠. 않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취재 관행들이 예전에 어떻게 따라 붙여서 하는 취재 관행이 있었지만 따지면 가로 세로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조국 장관의 딸을 미행하고 쳐들어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잖아요. 그것도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재 관행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개선을 해야 됨이 마땅하나 한동훈 장관께서 나름대로 본인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이 의원에게 예의를 지켜라. 이 오늘 발언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여러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태도가 그게 뭐냐. 두 사람이 맞붙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정권 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 오늘 여의도 국감장. 어떻게 보세요? 저 장혜철 평론가님. 결국은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뭔가 전직 법무부 장관 말고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라는 박범계 의원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박범계 전 장관이 굉장히 뜨끔해할 과거 사례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저 장면, 방금 보신 장면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왜 20초씩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가. 한동훈 장관의 지적처럼 그때 박범계 전 장관은 현직 검찰총장만 패싱한 게 아닙니다.
신현수 민정수석도 패싱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라고 알려진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뭐 2달도 안 돼서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그때 검찰총장 패싱하고 민정수석 패싱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랑 검찰 인사 다 했다는 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질의 앞에서 20초씩이나 이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이 법무부 관련된 예산 증액해달라고 할 거면 한동훈 장관에게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해라. 공손하게 해라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박범계 전 장관의 과거를 보면요. 과거에 대법관급인 법원 행정처장에게 법원 예산 증액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의원님 부탁합니다라고 공손하게 말해보세요.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기억에 납니다. 판사로 따지면 자신보다 훨씬 대선배인데.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부글부글 끓었었거든요. 아니 국회의원이면 예산 준다는 이유로 대선배 불러다 놓고 부탁시키고 이래도 되는 거냐. 근데 그때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똑같은 태도를 한동훈 장관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본인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계속해서 박범계 의원의 의정 활동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한동훈 장관 법무부의 국감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뭐 이른바 이모 발언이나 혹은 한국 3M 등등 뭐 여러 헛발질이라고 표현하는 공방거리들을 제공했었는데 오늘은 국감장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버질 그리피스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방문 목적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장관님과 인터넷에 있다는 걸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저 자료의 실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저 기사를 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 매체에서 본 겁니다. 지금 한번 구글 해보시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의원님, 그거 액세스하는 게 의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의원님 그거 한국말 자료입니다. 어렵게 구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가 하는 자료를 두고 5, 60페이지 자료다. 아니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다. 영어 잘하니까 금방 보겠죠. 우리는 접근하는데 어렵다. 한국어 자료다. 이도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왜 저 귀한 국정감사 시간에 저런 무슨 뭐 영문 자료냐 한글 자료냐 자꾸 낭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샌가부터 우리 김의겸 의원이 질의할 때 이렇게 보면은 조금 긴장감이 안 가요. 이전에도 그 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이제 매각하는 거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을 했다가 본인이 사과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실수가 많았는데 뭐 아무튼 꾸준하게 하긴 합니다. 근데 요 질문 내용에서 하나 좀 주목되는 점이 있어요. 예. 뭐 버질 그리피스, 그다음에 뉴욕 남부 연방 경찰청인데 뉴욕 남부 연방 경찰청은 아마 검찰청 월스트리트 담당해서 금융 범죄 수사하고 이러는 곳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 한동훈 장관이 출장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김의겸 의원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고 그때 보면은 1인자 왜 못 만났냐 이걸 뭐 캐물었었죠. 뭐 그런 거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부동산 열심히 투자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투자처가 코인으로 관심이 바뀌어서 저러는 건지 조금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그 검찰 그리고 금감원에서 뭐 테라 등 여러 가지 그 코인 관련해서 우리 2030 그 젊은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혹시 김 의원이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건지, 그거 아니면은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저런 질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에서 코인으로 김의겸 의원의 관심이 바뀌었다. 이거는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노덜 교수님. 네. 결국은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얘기는 한동훈 장관의 최근 과거에서는 미국 출장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고, 왜 암호화폐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나눴는지 좀 캐묻는 과정에서 아니다. 인터넷 한국어 자료 다 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반박하니까 또 추가 질문, 뭐 박범계 의원까지 도와줬는데 할 말이 좀 없게 됐어요.
저 자료에 왜 김우겸 의원이 관심을 가졌냐면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저기에 저 그리피스란 분이 서울시장 박원순, 성남시장 이재명 등과 접촉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지금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글로 나옵니다. 실제로도 대북 구글에 제재 보니까. 위반, 대북 제재 위반 그리피스 유죄 인정, 미 검찰 서울시 도움 받으려던 정황 공개라고 다 저도 기사에서 어딘가 본 것 같아서 찾아봤거든요. 바로 뜹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자료는 저기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자료도 다 구할 수 있지만 한동훈 장관 말대로 저거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한글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어려울 필요 없다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우겸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 갖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미 연방검찰청을 남부검찰청을 방문한 이유가 혹시라도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 가상화폐 개발자와 접촉한 그런 정황 때문에 그걸 수사하려고 도움받을 간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 나옵니다 여기도.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아요. 저 화면에도 이재명. 나와요. 오늘 국감장 그러니까요. 화면에. 그러니까 뭐 사실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어서 그거 수사하러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뭐 영문 자료냐 한글 자료냐 이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글쎄요. 오늘 한국말 자료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인터넷 메시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면을 왜 이렇게 애둘러서 질문하냐. 오늘 한동훈 장관이 바로 반박을 하니까 오늘 국감장 다시 한번 쓴웃음이 좀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감장에서 목소리를 가장 높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동부지검, 그다음에 수원지검, 성남시청 등 거기에 일선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먼저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가 이제 파악된 민주당에 대한 수사인데 아마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저에게 제보가 오기를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함부로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저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죠. 저게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수사입니까? 지난 5년간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는데요.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넘었는데 뭔 감사 대상이 되겠어요? 처리가 지연돼서 지금 숫자가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에서 민생사건 처리에 투입될 검사 수사관이 지금 이런 정치 수사에 동원되는 바람에 다른 일반 기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마시죠. 변호사들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그걸 저희한테 수사 때문에 말씀하시면 좀 앞에가 있죠. 절대 인력이 다 거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300명 이상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처리가 더딘 거는 맞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부 것도 해봤고 이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턱없이 지금이 적습니다. 김승환 의원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 그 얘기를 하네요. 문재인 정권 수사에 집중하느라 300명 이상의 인력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주장인데 앞서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김승환 의원이 영장도 없이 뭔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건 이제 제보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민생 직접 수사가 어렵다.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가장 궁색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던 거는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한동훈 장관이 장관이 되고 나서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앞서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뭐 한국말 자료의 논박도 결국에는 이 자금 세탁, 외환거래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가서 뭐 수사를 같이 공조한다는 건 결국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금 대표, 그다음에 자꾸 하신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서 연관성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이 해외로 흘러 들어가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래서 이게 대북 송금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단초의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야당의 상식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좋죠. 하지만 그런 우려를 지켜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 보시다시피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 수사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마약 수사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정치 수사만 합니까? 근데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했던 수사를 한다? 그거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모든 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전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의 그분한테만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라고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집중돼서 압수수색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은 검찰 수사관들이 민생 수사를 하기보다는 압수수색에 나가서 많은 인력이 동원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갑자기 뜬금없이 검수완박이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고요. 따지고 보면 검수완박은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는 건데 그럼 마약 수사는 민생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덧붙여서 경찰도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됩니까? 그런 기사들 보시면은 그러면 경찰력을 수사에 집중하게 해야지 경호에 집중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적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검수완박과 민생 수사를 연결시키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조금 좀 궁색해 보여요. 민생 수사는 그동안 물론 이제 검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경찰이 해왔고 예. 민생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경찰에 대한 그 수사 종결권 이후에 경찰들이 그 수사를 잘 종결하지 못한데 수사 종결했는데 이의가 들어오면은 인사권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냥 그 종결하기보다는 1년 있다가 좀 애매한 사건은 다음 그 차기 그 보직자한테 넘기고 다른 데로 떠난다. 그 현상 때문에 굉장히 그 수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증언을 지금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 물론 뭐 서영주 대변인이 반박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검사를 한 20년 했고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 일을 했던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이 턱없이 잦다. 자기가 경험해보니 뭐 이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다른 형태의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예를 들면 지난 이 보수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안 해본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김승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을 때 답변하기 되게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 것도 해보고 이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턱없이 지금이 적습니다. 많은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TF를 각 부처에 설치하고 적폐청산한다고 정말 이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서 묵묵히 해야 할 일 하면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수사단이나 검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 대정부 질의나 국회에서도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전 정권 수사했던 그 인력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 수사하는 인력이나 검찰 수사단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한동훈 장관이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김승원 의원이 저렇게 질의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나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지금 훨씬 더 인력 적게 쓰고 있다 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아니다라고 반박하기가 매우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잠깐만 덧붙이면 예.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라고 해서 특검을 설치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명백히 국가적인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왜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정치 수사에 집중하냐 이런 거예요. 지금 온통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대선 하는 기간 동안에 뭐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뭐 수사를 아니,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긴 하는데 예. 지금 보면은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뭔가 예. 결론을 내야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흘리잖아요. 이런 예.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의도성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 전문 용어 그다음- 나왔네요. 건발건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 자체도 이거는 변명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윤석열 검찰총장 때 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총 동원력이 내려가서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인력이 턱없이 적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건 통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뭐 박범계 의원, 김의겸 의원, 김승원 의원, 민주당의 여러 강경파 의원들과 맞섰는데 이분과의 논쟁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주당의 이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의 언쟁보다는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바로 누군지 화면 만나볼까요?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원장님, 지금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업무를 상대로 질의하려고 하는 지금 말씀 내용이 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판단하시는 건 맞죠? 포함 지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해요. 김남국 의원님,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 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서로 호명만 하다가 끝이 난 것 같은데 노돌 교수님. 김남국 의원 때문에 오늘 약간 그 법무부 국감이 좀 늦어졌던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감사원과 뭐 대통령실 수석관의 사무총장 간의 이제 문자 내용이 포착이 되면서 이 부분을 왜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냐? 김도부 의원이 캐물었더니 이게 다 관련이 있다. 김남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 저게 마지막까지 들어봤어야 과연 저 질의가 관련이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못 들어봐서 저것만 들어봤을 땐 분명히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제를 감사원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그 김도부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 국감은 법무부 국감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 국감도 아마 예정돼 있을 거고요. 그런 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날 지적하면 될 것이고요. 저는 감사원 사무총장의 그런 문자 주고받은 거 분명히 지적해야 하고 뭔가 그 배후를 뭐 혹시가 있다면 뭐 그런 걸 따져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뒷부분에 생각합니다. 그 주제가 따로 준비가 돼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왜 법무부 국감에서 저런 걸 지적하느냐, 저런 얘기하느냐 예.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동훈 장관과 여러 또 민주당 소속 그 법사위원들과 맞붙었는데 한글 자료입니다라는 오늘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